네, 오늘도 이제 두 분과 지난주 시장을 정리하면서 월요일 국내 증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경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속에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오니까 IT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좀 특이했던 게 삼성전자 신고가 나고 지수도 2,500선에 근접하고 그런데 예전 같으면 막 들썩들썩 이런 분위기였는데 상대적으로 좀 차분합니다. 언론도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안 나오고요. 특히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증권거래소에서 막 환호하는 사람들 이런 표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그만큼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외국인들 돌아오게 되면 삼성전자 사고, SK하이닉스 사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이 정도인데 당연히 좀 외국인들이 급하게 줍줍하는 경향들이 높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이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내년 업황에 대한 변화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의외로 상당히 좋고요. 특히 눈여겨볼 게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회사, 특히 B2B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투자를 계속 IT 관련된 회사가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은 당연히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팩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 계속 일단 이어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연초에 외국인들 비중이 57%대까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신고가가 났는데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56%대 초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대만 더 사도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6만 5천 원대는 그냥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느냐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에 따라서 주가는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7만 원을 가느냐 8만 원을 가느냐 이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언제 가느냐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저희가 또 하나 매매 기회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 또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 쪽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년에 반도체 관련된 쪽에 투자를 얼만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일단 아직 확정이 좀 덜 됐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괜찮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거는 또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 관련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보고요. 또 저희 시간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종목들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포트폴리오에 IT 없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신고가 난 상황 쪽에서 흐름을 타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시 매수죠. 이런 관점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 중에는 뭐 더 좋게 보세요? 지금 관점 쪽에서 한국을 산다란 관점이면 삼성전자가 더 맞을 텐데 그래도 좀 어떤 삼성전자의 격차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주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만 금요일에 좋았던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금요일에 또 주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개선과 전장용 수요 회복에 따라서 MLCC 호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네, 전기하고 이제 전자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고요. 또 화웨이가 얼마 전에 그 자사 이제 중저가 브랜드 아너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7조 원의 그 중국 유통업체에 그냥 넘겨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에서 최대 경쟁자가 이제 철수를 하는데 결국 이제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 드라이브를 걸 거고 삼성전기가 이제 그쪽 원래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만 했는데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중저가 폰에도 삼성전기 이제 묘들이 그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좀 그쪽 좀 큰 성장 기대해 보고요. 근데 핵심은 MLCC입니다. MLCC가 당연히 5G 폰이나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자동차에 워낙 또 많이 쓰이는데 이게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또 최근에 뭐 현대차가 커넥티드 카라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뭐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한마디로 이제 전장화된 그런 차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결국 자동차가 결국 이제 전자 부품화 한다라면은 그런 관점에서 MLCC가 굉장히 좀 많이 탑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무라타도 있지만 삼성전기도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증설을 통해 가지고 그쪽 시장 이제 물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을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딱 봤을 때 뭐 이 부품 조직 내에서는 가장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 성장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지금 이제 드디어 그 기나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정말 네. 가네마네 맞아요. 하다가 예, 네.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예전 그 최고점 자리가 16만 6천 원인데요. 이 레벨까지는 뭐 충분히 뭐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7만 원까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다가 시원하게 가면은 제 속까지 다 시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삼성전기 17만 원까지 주가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된 종목을 볼까 합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실적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매출액은 1,647억 원,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7.3% 급증한 513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실적 성장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한솔케미칼 김인수 대표님이 또 참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이렇게 실적 성장세 보여주는데 그냥 이제 박스권 돌파했다라는 분위기는 그냥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앞서 처장님께서 계셨던 삼성전기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소재 쪽은 한솔케미칼이죠. 의심할 나위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모두 다 들어가는 대표적인 전자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품목이 과산화수소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정밀화학 쪽의 한 부분이고 이 전자 소재 관련된 쪽도 다양하게 많죠.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음극재 바인더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가면서 이번에 올해 성장률을 가장 크게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테이펙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한솔케미칼의 자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의 자회사가 올해 성장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그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전자재료의 테이핑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반응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1,500억 가까이 나오면서 한 30%, 35% 가까이 늘어났네요. 근데 내년은 거의 한 1,800억대까지 나오면서 내년도 한 20% 성장하는데 그러면 주가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주가가 변화가 나와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을 18만 원대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한번 어느 정도 좀 횡보와 함께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번에 지난주 외국인들 매수 급하게 들어왔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고점을 돌파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18만 원대 부분은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친고가를 써야 되겠죠. 그런 패턴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산업 소재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전고점 18만 원 넘어서 20만 원까지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항공업계가 그야말로 좀 떠들썩합니다. 오늘 이제 KDB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공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대한항공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통해서 얘기는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뭐 공시 내용의 레파토리인 거고 이제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차장님.
그러니까 오늘 뭐 네. 산업장관 회의가 열려서 이제 거기서 결론을 좀 낼 것으로 좀 네. 보여지는데 일단 가능성이 좀 기사들 자꾸 나오는 거 보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대로 두면 거의 좀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부채가 거의 13조 원에 달하는데 자기 자본이 1조 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리고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 이게 뭔가 여행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는 보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결국 좀 이걸 살려야 되는데 방법을 이제 고심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한진카를 통해서 좀 대한항공이 결국 아시아나를 좀 인수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나옵니다. 한진칼이 삼자 배정 유상제를 해서 산업은행이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네. 그 돈으로 이제 대한항공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산업은행이 보유한 연구체가 있거든요. 그게 한 8천억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현물 주차를 한 다음에 이제 한진칼이 이제 그 돈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또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그 논의는 좀 끝나봐야 되겠지만 인수 가능성은 어쨌든 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독과점 이슈가 있어요. 이제 네. 양사 합치면 60% 점유율이 좀 넘어가거든요. 지금 뭐 1, 2위니까. 예, 1, 2 거기다 네. 자회사까지 다 합치면 6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게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을 해버리면 예전에 그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한 거랑 똑같아요. 그때도 독과점 논란이 있었는데 공정위가 그 기아차가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려가지고 그냥 현대차가 인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고 또 노조의 또 반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혈세가 들어가니까 네. 국민들의 또 약간 감정도 약간 좀 개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삼자연합이라 그러죠. KCGI 이 강성부 펀드랑 조연아 측에서 지금 최대 주주인데 어렵게 최대 주주까지 지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산업은행이 들어가 버리면 네. 이게 완전히 꼬여버리거든요, 스텝이. 그래서 아마 소송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오늘 그 인수 결정이 난다고 해도 또 넘어야 될 산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그래도 만약에 인수가 결정된다면 수혜받을 업종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역시 뭐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인 금호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대한항공이 이제 계열사죠. 이 공항 정비 같은 걸 해주는 그 한국공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오면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또 여기도 지분이 있나요? 대한항공 아니, 한진칼 쪽에? 그 대한항공이 이제 한국공항 아. 예, 관련 기업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공항이 그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물류 정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담당을 하는데 아니 아시아나가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고객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도 IT 그 물류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인데 역시 뭐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대한항공 쪽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요. 또 에어부산은 분리매각 얘기 계속 나오니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좀 호재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조건 브리핑에서 기사 내용과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만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급등과 함께 또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종 분위기가 여전히 좋은 듯하고 뭐 현대차, 기아차 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대표님. 네, 네. 친환경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종목은 두 가지. 무조건 탑픽으로 미셨잖아요. 현대차 아니면 만도. 네, 그거랑 뭐 S&T 모티브 네. 딱 두 개였는데 만도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팔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저항도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팔았는데 흔들리면 또 살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친환경차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에서도 제네시스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다 라인업이 됐습니다. 충분히 양산화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수주만 받으면 언제든지 끌어내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큰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나왔던 얘기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쪽과 함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플랫폼을 또 확정을 같이 연결돼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뭐 수소차나 또 전기차나 어떤 변화만 들어오게 되면 이를 응용해서 충분히 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순찰 로봇까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또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 올해는 부진할 것 같고요.
내년은 근데 기대가 되는 게 최근에 실적 흐름 보게 되면 한 2016년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육박하는 실적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왜 정리를 했냐면은 네.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는 계속 움직이는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제 월봉상의 추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반전시켰을 때 지금 들어오는 중요한 저항권 중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뭐 4만 7, 8천 원대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보여준 강한 탄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좀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도랑 현대차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염 차장님께서는 그때 자동차 업종 얘기하면서 기아차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기아차도 또 신고가잖아요. 기아차는 어때요 지금? 아니, 계속 갈 위치가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현대차보다 기아차 말씀드린 게 맞아요. 현대차를 좀 자꾸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배구조 이슈에 또 중심이 있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그때 빅베스도 했는데 뭐 이익도 그렇지만 주가 탄력이 좀 앞으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기아차로 좀 갈아타는 게 낫다라고 그때 언급을 드린 거고 역시 뭐 기아차가 월등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기아차가 굉장히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뭐 내년에 신차라든가 또 현재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PER이 아직도 10배가 안 돼요. 굉장히 쌉니다. 현대차보다 주가가 월등히 싸기 때문에 저는 뭐 최소 6만 5천 원, 7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든 아까 전기든 기아차든 주도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많이 올라오면 팔고 싶잖아요.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는 신고가 종목은 네. 절대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매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벽부터 또 많은 분들이 IT와 자동차를 또 유독 궁금해하셨는데 쉽게 팔지 말자라고 또 염 사장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특징주 모두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볼게요, 사장님. 네, 저는 오늘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PSK 좀 네. 가져와 봤는데 제가 요즘에 그 낸드 플래시 삼성이 투자 많이 할 것 같다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관련된 또 수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좀 움직였는데 이 반도체 그 포토 공정용 그 PR 스트립이라고 이 감광액을 제거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염 물질 다 제거해 주는 그런 그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비 세계 매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1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낸드 공정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장비가 당연히 더 많이 납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또 최근에 일본의 키옥시아라든가 또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그 낸드 플래시 세계 최초로 176단을 지금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삼성도 좀 못 만든 거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또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가격 전략 한번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32,700원 정도 이제 금요일 종가 좀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36,000원, 손절가는 일단 한 3만 원 정도 잡으시면서 좀 이것도 역시 그 삼성전자 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